매주 목요일에 보내드렸던 배움이 일자리다 시즌2를요. 10월부터는 수요일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함께하는 코너들은 목요일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움이 일자리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분들이 제주도에서 오셨는데요. 이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트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위트 있다라고 할 때 말과 글을 굉장히 재치 있고 즐겁게 구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위트를 요즘에는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우먼인 테크의 앞글자를 딴 거라고 해요. 우먼인 테크, 위트인데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여파로 성장 잠재력에 빨간불이 켜진 국가에서는 이 여성 기술 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죠. 오늘은 여성 기술인으로 성장한 폴리텍 대학 졸업생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이 여성 기술 인력 양성의 중요성, 여성 기술인의 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 대학 제주 캠퍼스 그린에너지 설비학과장 한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감탄했는지 청취자분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폴리텍 대학 제주 캠퍼스 그린에너지 설비과를 졸업한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하고 이름이 같아요. 성도 같아요. 네, 김 씨는 밖에 나가서 돌 던지면 한 명은 맞는 흔한 성이기는 그렇죠. 하지만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름을 꼭 똑같이 쓰는 우리 김혜민 학생이 나오셨어요. 자, 우리 혜민 씨가 특별히 더 반가운 이유는 이 기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인재이기 때문이에요. 제 이름이 참 자랑스러운데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졸업 직후에는 관광지에서 시설 관리를 하다가요. 지금은 한라산 소주라고 소주 제조 공장에서 공무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주 제조 공장에서 공무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폴리텍 입학하기 전에 원래 다른 대학을 다녔었다면서요? 그때에도 전공이 기술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이라고 예전에 축산과예요. 동물생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원래 그런 꿈이? 원래 사육사였거든요. 사육사였는데 근데 왜 진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 키우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좀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 사육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돈도 솔직히 많이 들어가고요. 말도 사야 되고 말 있으려면은 마구간도 있어야 되고 뛰놀아야 되니까 좀 넓은 대지도 필요하고. 아니 사육사인데 말을 사서 본인이 사육을 해야 돼요? 네. 관리를?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아버지 일을 같이 따라서 도운 거였죠. 아버지 일을 돕다가 내가 조금 기술의 전공을 갖고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인턴이죠. 4학년 1학기 때 다닌 것도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과연 돈벌이가 될까.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됐군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어떤 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농사를 지으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계속 밭에 따라다녔죠. 그러면은 저는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다가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술자인 줄 알았는데 농부셨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농기계가 저희가 중고로 사고 네. 또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치려면은 일단 용접이 기본이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용접을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도 바쁘고 아버지도 솔직히 네.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니까 농부시니까.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폴리텍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쓰던 그 농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직접 고치다 보니 기술을 좀 배워야겠다 하다가 이제 폴리텍의 그린 에너지 설비과를 들어오게 된 건데 교수님 에너지 설비과는 뭐 하는지 알겠는데요. 그린 에너지 설비과는 뭐 하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 캠퍼스 그린에너지 설비과는요.
2017년도에 신설 개편된 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학과의 지금 설립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기계과, 그러니까 기계 설계 가공 분야의 학과에서 제주 지역에 맞는 이제 학과로 개편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린 에너지 설비과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그 이제 그린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따라갔고요. 그래서 네. 그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하면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서 좀 친환경적인. 그런 타이틀,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네. 갖고자 해서 그린에너지 설비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계 설계 가공 분야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제주라는 이미지와 또 좀 친환경적인 기계 관련된 공부를 가르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반인 분들이 이제 생소하실 거긴 한데요. 전국에 있는 산업 현장에 보시면 이제 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학과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예, 학교들 중에서. 근데 이제 제주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 산업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아예 기계라는 분야에 대한 내용은 없애버리고요. 이제 설비에 대한 개념 학과로 이제 바꿨습니다. 아, 설비에 초점을 맞춘 과군요. 예. 네. 오늘 사실 혜민 씨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움의 일자리다 코너를 통해서 여성 졸업생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굉장히 멋진 분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뭐 용접공 1호인 분도 나오셨고 잠수 기술인도 나오셨고 제가 진짜 같은 여성으로서 가슴이 벅차 오를 만큼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에 이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 여성 기술 인력이 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현장에서는 이 미스매치 현상이 조금씩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부 2018년 이제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여성 산업기술 인력은 약 22만 명, 네. 남성은 141만 명에 비해 좀 크게 밑도는 수치로 아직 나와 그런 있습니다. 상황이군요. 그러면 폴리텍 대학의 학생들, 여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캠퍼스마다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네. 저희 학교는 10% 비율로 그중 그 10%도 이제 학과에 좀 편중된 현상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융합 디자인 학과가 좀 디자인 계열의 학과이다 보니 여학생이 네.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학교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제 폴리텍 대학이 아무래도 기술 전문 대학이다 보니 여학생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질 테고 특히 그나마 디자인 학과는 좀 있어도 우리 혜미 씨가 다닌 지금 그런 기계과는 그린 설비과는 더 소수일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불편했던 그래 이런 거는 질문은 이제 좀 없었어요. 시대착오적이다. 그렇죠? 네, 굳이 뭐 뽑자면은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이 층이 달랐어요. 그리고 저 빼고는 모두 남자 학생이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친구들이 교실에서 갈아입는데 이제 갈아입는 속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갈아입을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그 정도 굳이 뽑자면 그 정도예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이런 질문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조금 전제 조건을 다는 것 같아요. 남학생, 여학생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공부를 배우는 학생들인데 그러나 가르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뭐 남성 전유 직업, 뭐 여성 전유 직업 이런 게 있었고 기계나 설비는 남자들이 많이 한다 이런 개념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사실 교수님 공부하실 때도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땠어요? 우리 혜미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 혜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그 과제나 이제 실습 과제나 이론 과제를 주어지게 되면 네.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오고 혹은 이렇게 여타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약간은 이제 학구열이 좀 있어서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잘 물어보고 그래서 자기의 기술 연마를 위해서 좀 말은 없지만 좀 묵묵히 이제 물어보는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혜민 씨가 8개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증을 딴 거예요?
일단 과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모두 다 따고 나왔어요. 와. 취미였어요? 자격증 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않았어요? 아니 근데 하나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기계라는 게 다 조금씩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하나 땄더니 이거 아까 전에서 공부했던 과목 겹쳐 있네 하다 보니까 과에 있는 거 다 땄어요. 아우, 그랬군요. 그러면 그 전에 제주대 동물생명공학과 다닐 때는 다니다가 실습을 해보니까 내가 배운 것과 현실이 달랐잖아요. 네. 이번엔 어땠어요? 폴리텍에서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따고 탁 나갔는데 배운 것과 현실에 괴리 있었어요? 나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는 실제로 본 거 크기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한 손바닥 정도겠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제 몸통만 하고 네. 그런 크기가 커서 놀랐던 거는 되게 많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폴리텍에서 그렇게 배우고 들어갔으니까 제가 처음에 취업해서 들어갔어도 이거는 뭐 어떤 밸브예요 하면은 바로 이제 구조 같은 것도 막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혹시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으면 그냥 다른 친구들은 누수가 났어요 이럴 텐데 저는 뭐 메커니컬 실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윗분들한테 보고가 가능했으니까 윗분들도 좋아했고 저도 적응이 좀 빨랐죠. 그렇군요. 일단 입사가 되면 그다음부터 실력을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설계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 남자 직원들을 많이 뽑아왔으니까 혜민 씨를 뽑는데 조금 망설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어요? 서류 통과도 솔직히 저는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통과되고 네. 면접 볼 때도 다들 여기 여자가 지원할 줄은 몰랐다. 여자가 할 수 있겠냐. 불안하다. 뭐 또는 이제 나는 여자 가르쳐 보는 게 처음이다. 나는 그래서 혜민 씨를 뽑은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취업을 하고 이제 일 때문에 외부 업체 직원분들 만날 일이 가끔씩 생기는데 그분들도 깜짝 놀라고. 그분들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직원은 처음 본다고 다들 여자는 처음 본대요. 참 새로운 역사를 우리 혜민 씨가 쓰고 있어요.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혜민 씨 얘기 들어보니까 참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혜민 씨 같은 여성인적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여성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요 여러 가지 지표나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잠재 성장률 하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네. 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GDP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지표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의 결론은 결국 미래 성장 동력 측면에서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 속에서도 여성 인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남성 전유의 직업처럼 인식되었던 용접 분야나 네. 산업기계 분야, 설비 분야 등에서도 여성 기술 인력이 남성분들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성의 산업 현장 진출이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방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인적 자원 개발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죄송합니다. 여성인적 자원 개발은 선택이나 도전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는 거죠. 그게 예, 시대적 맞습니다. 흐름이라는 거고요. 그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 폴리텍 대학과 또 우리 혜민 씨 같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성 인력들이 있습니다. 자, 혜민 씨,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성 기술인을 꿈꾸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요. 이제 그 길을 뚜벅뚜벅 우리 혜민 씨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막 여자가 힘든 거는 남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서 연약해 힘없어. 그러니까 남자들 네가 해 이런 거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힘이 부족하면 도구를 쓰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명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입이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를 내고 통과를 했을 때 이 사람 말고 나를 뽑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저는 자격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고
근데 하려면은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네. 물론 독자적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그게 폴리텍에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고 싶다면 폴리텍 대학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재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남학생, 여학생 차별 안 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똑같이 예, 세게 훈련시킬 겁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힘이 없으면 도구를 쓰면 됩니다. 오늘 명언입니다. 네, 함께해 준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태풍 뚫고 제주 가셔야 되는데 제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우리 고돌김님께서 유튜브 창에 대단하십니다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